드디어 시작됐습니다. KGM이 토레스 쿠페의 이름을 액티언으로 확정하고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이거 흥미로운 점이 꽤 많습니다.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공식 이미지가 아주 많이 공개됐고 실물 스파이샷도 몇 가지 공개가 됐더라고요. 아마 최근 이슈를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르노크랑 콜레오스 대신 살만하냐, 그리고 어떤 차가 사전 예약 대수를 이길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여론을 살짝 살펴본 바로는 르노는 끝났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 예약 시작과 동시에 공개된 사진들과 더불어서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돌아다니고 있는 스파이샷, 그리고 예상 가격대와 옵션도 간단히 짚어보고요. 예비 차주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개선사항까지 모두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액티언이 온라인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8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액티언은 흥미로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 차주들 입장에선 약속한 개선 사항이 진짜 적용되는지를 봐야 하고요. 꼭 액티언을 구매하진 않더라도 제3자인 다른 사람들은 그랑 콜레오스의 사전 예약 대수를 이기느냐, 더 길게 보면 실제 판매량도 이기느냐,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액티언으로 이름을 확정한 걸 어떻게 봐야 하냐? 간단합니다. KGM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액티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상세히 하더라고요. 뭐 액션과 영의 합성어다, 액트와 온의 의미를 더했다, 이런 건데 사실 뭐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죠. 젊게 행동하고 활동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브랜드 차는 오히려 다른 연령대로 문제가 됐는데 설마 이걸 노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사실 저는 뭐 액티언이라는 이름의 유래라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보다도 중의적 표현을 노린 거라면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토레스 쿠페로 갔다면 쿠페라는 이름 때문에 X6 같은 차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이건 기대 속에서 보면 이게 쿠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차가 될 뻔했습니다. 심지어 토레스라는 이름을 또 쓰면 티볼리 징크스를 반복한다는 논리도 분명 나왔을 거고요. 쉽게 말해 또 우려먹는다는 말을 들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측면 실루엣이 나왔고 그래서 쿠페를 딱 연상케 하는 이름이 아닌 액티언이 더 적합하단 거죠. 액티언 하면 무조건 X6 같은 실루엣이 떠오르진 않더라도 쌍용차 시절 상징적인 이름이었다는 건 알 수 있으니까요. 액티언이 디자인은 그리 좋지 못했을지라도 그 의미나 상징 자체는 꽤 큰 차가 맞습니다. 세계 최초 쿠페형 SUV라는 사실이 있으니까요. BMW도 벤츠도 아닌 그 시절 쌍용차가 가장 먼저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름인 건 분명합니다. 디자인은 이미 많이 유출됐는데 공식 이미지를 기반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우리는 외국계 기업과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건공감리 포인트를 이번에 아주 제대로 활용했거든요. 일단 보닛을 가로지르는 주간 주행 등 자세히 보면 건곤감리 패턴이 번갈아가며 나오는데 토레스 초기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깔끔하게 건곤 감리 패턴이 들어갔고요. 후면부는 레인지로버가 생각날 정도로 깔끔하게 디자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기존에 공개됐던 영상과 살짝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존에 KGM 글로벌 채널에 나왔던 액티언은 방향 지시등이 상단 가로 램프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양산형 버전은 그 아래에 있는 건곤 감리 램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건곤 감리 중에 곤을 형상화한 테일램프 중앙에 이렇게 가로로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옵니다. 토레스 EVX랑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는 정식으로 공개된 사진이 없지만 뭐 사실 굳이 없어도 할 말은 충분히 많습니다. 우선 센터 패시아와 디스플레이 쪽은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동일하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파이샷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는 이미 바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봤거든요. 분위기가 확 바뀐다,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벤츠처럼 스티어링 휠에 이런 형태로 물리 버튼이 추가되고요. 이 중 하나는 오토홀드 버튼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휠 중앙에 있는 로고도 날개 모양 로고가 아니라 아예 KGM 레터링 엠블럼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외관에 부착되는 것보다 좀 더 디자인이 다듬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예상외로 잘 어울려서 놀랐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약간 GMC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외관과 실내만큼 가격과 옵션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트림은 두 가지로 운영되고요. 토레스 전기차처럼 하위 트림에 거의 모든 옵션이 기본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깡통 트림이라 불리는 하위 트림 기본으로 사도 충분하다는 거겠죠. 가격대는 3천만원 초중반대에 시작해서 3천만원 후반대 정도로 책정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그랑 콜레오스의 가격이 이번 주 중으로 정식 공개될 건데 이 차보다는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미디어 시승차 가격이 3,700만원 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미디어 시승차는 풀옵션으로 세팅을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랑 콜레오스는 가격대가 가솔린 모델은 3,300만원 선에서 3,900만원 선, 하이브리드 모델은 3,800만원부터 4,400만원 선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언급된 게 상위 트림 기본 가격인지 풀옵션 가격인지
가격인지는 아직 알 수 없고요. 동호회에서는 4,700만원까지도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액티언이 가격 경쟁력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상 가격 기준대로라면 더 저렴한 편에 속하니까요. 이번 액티언이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선 예비 차주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미 토레스 라인업을 타고 계시는 차주분들 입장에선 문제점들이 진짜 개선되는지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개선을 한다 해놓고 그동안 연구소에서 묵인하다시피 해왔었는데 저희 영상이 나간 뒤로 어떤 게 어떻게 바뀔 거라는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직접 시향까지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스티어링 휠 물리 버튼뿐만 아니라 개선된 디스플레이 메뉴들도 실물 품평회 때 직원분들이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 확실히 이전하고는 연구소의 실행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양산형에는 완성형 버전이 들어갈 건데 어떤 메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방탈출보다도 어렵던 메뉴는 얼마나 편리하게 개선됐는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전 영상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차 출시일 뿐 아니라 고객들 입장에선 일종의 약속 검증도 될 거란 거죠. 그리고 예비 차주는 아니지만 자동차 시장에 관심 있는 제3자들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랑 콜리오스의 사전 예약 대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텐데요. 르노 차주인지 직원인지 모를 사람들이 왜 KGM하고 비교하냐면서 화를 많이 내시던데 사실 동급 모델끼리 비교하는 건 너무 흔한 일이면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액티언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랑 콜리오스에 가솔린 모델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솔린 차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심지어 국내 판매량은 KGM이 더 많은데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두 차 모두 가솔린 모델이 있고 크기도 비슷하고 출시 시기도 비슷하면서 그랑 콜리오스가 사전 예약을 받은 것처럼 액티언도 사전 계약이 아닌 사전 예약을 받는 겁니다. 그랑 콜리오스는 다른 동급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도 사전 예약 대수가 르노코리아 입장에선 전혀 만족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여러 번 비교해드렸잖아요. 이건 뭐 굳이 그 사태의 영향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절대로 우수한 성적도 르노코리아가 만족해서도 안 되는 성적입니다. 액티언도 사전 예약 성적이 나올 거고 이 수치에 따라 그랑 콜리오스의 사전 예약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더 명확하게 비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액티언이 사전 예약 대수가 우수하다면 르노가 확실히 반성해야 한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만약 반대라면 KGM이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토레스 첫 출시 당시 사전 예약 대수라던가 현대기아차의 비슷한 모델들 사전 계약 대수와도 비교해보면 그랑 콜리오스의 사전 예약 대수는 액티언이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왜 굳이 기존 토레스와 겹칠 만한 차를 내놓는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주력 모델을 SUV로 정했고 파생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브랜드 중에선 현대기아차가 비슷한 선례를 가지고 있죠. 엑센트와 엑센트 위트가 있고 산타페와 맥스크루즈가 있고 i30와 i30CW가 있었듯이 용도나 디자인 이런 게 서로 조금씩 다른 파생 모델들이 나오는 과정이고 회사 차원에선 이런 게 라인업 확장 중 일환이거든요. 출시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으면 최대한 출시를 많이 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좋습니다. 그냥 비교해보면 됩니다. 몇 년 동안 겨우 3종밖에 안 되는 제품을 파는 것보단 일단 출시할 수 있는 걸 다 해둔 다음에 나중에 판매량이 떨어지는 건 가지치기 하고 잘 나오는 건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미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건 라인업 늘리기 중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액티언은 르노와의 숫자 대결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사전 예약 대수가 특히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